안녕하십니까. 2022 강원 진학 박람회 대입 특강에 참여해 주신 학부모님과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특강은 미래 사회의 진로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 사회의 진로 변화가 왜 강원 진학 박람회에 이런 주제가 있지? 자, 이런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말은 일단은 어느 대학과 어느 학과를 선택을 하면 그 대학과 학과에서 이제 사회에서 필요한 역량을 배웁니다. 그 역량을 미래 사회에서 어떤 식으로 발휘하고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가라는 의미 있는 시간을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시작에 앞서서 먼저 하나의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놀랬죠? 자, 이거를 이제 학생들한테도,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도 물어보면 당연히 매라고 합니다. 자, 매의 눈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매의 눈의 특징은 아주 멀리 바라보고 그리고 명확히 선명하게 바라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진을 어떠한 단어로 표현을 하느냐 해보면 이런 사진이겠죠. 자, 매의 눈은 저는 항상 아이들한테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어느 대학을 가지? 어느 학과를 가지? 그 대학을 졸업을 해서 내가 어떤 취업을 해야 되나? 어느 기업을 가야 되나? 내가 월급을 받고 살아가야 되나? 아니면 프리랜서로 살아가야 되나? 아니면 사업과 경영 이런 거를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어떤 삶의 과정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선택을 할 때 매의 눈. 이 과정을 선택해서 어떠한 흐름으로 멀리 갈 수 있을까? 자, 그 흐름이 매우 중요한데요. 보통 학생들한테 분석이 뭐야? 하면 그 분석이라는 단어를 모릅니다. 실제로 어느 한 학교 교수님께서 면접 전형에서 이렇게 물어본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학생, 정치, 외교를 왜 붙어 있지? 정치를 알고 외교는 아는데 우리 학교가 정치 외교학과인데 왜 정치와 외교가 같이 붙어 있을까? 이렇게 학과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흐름도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학생들은 정치, 외교, 뭔가 구체적인 표현을 못하더라도 그 의미를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분석이 뭘까요? 그 분석이 밑에 있는 명사에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얽혀 있거나 복잡한 것을 풀어서 개별적인 요소나 성질로 나눔. 철학적인 개념에 또 분석이 있어요. 개념이나 문장, 이것을 보다 단순한 개념이나 문장으로 나누어 그 의미를 명료하게 함. 자, 아니 국어 시간도 아닌데 왜 이런 걸 하세요? 자, 만약에 진로나 진학, 이제 고3, 고1, 고2 학생들,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자녀가 그리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선생님, 제가 이런 대학을 가고자 하는데 이런 학과를 가고자 하는데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할 때 바로 분석적인 힘, 분석적인 역량과 사고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대학이 나는 진짜 가고 싶은 대학이 너무너무 많은데 나는 이런 거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이럴 때 냉철한 분석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 이제 흐름에 보면 이제 저는 이제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했어요. 컴퓨터 교육을 전공했고. 근데 이제 보통 컴퓨터 공학이나 교육이 이제 기계적인 공학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알고리즘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 뭐냐 하면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 때 논리적인 오류를 거의 제로화시키고 그 다음에 명확한 흐름으로 잘 진행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프로그래밍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 앞에 있는 냉철한 분석, 매의 눈이 냉철한 분석을 좀 전문적인 용어로 본다면 컴퓨팅 사고력이에요. 그러면 프로그래머예요? 아닙니다. 컴퓨팅 사고력은 뭐냐 하면 알고리즘이나 프로그램을 인간의 여러 가지 현황 문제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다루고 해결하는 사고 능력이냐, 이런 식의 흐름입니다. 이 말은 진학과 진로를 성적으로 또는 지역으로 또는 그 대학에 대한 어떠한 호응도를 가지고 선택하는 거는 냉철한 분석보다는 사람이 그렇대, 주변 사람들이 그렇대, 그 대학 가면 이런 어떤 호응도가 좋대, 어떤 주변 사람들 말을 듣고 나를 분석하지 않고 그 흐름에 따라서 가는 경우가 많이 봤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과연 내가 그 대학을, 그 학과를 전공을 해서 그 다음에 진짜 이 현실의 어떤 세상이 정말 내가 10년 후, 20년 후에 우리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우리 자녀들이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제가 대학을 나와가지고 앞으로 7, 8년 후에 과연 이 사회가 지금의 모습일까? 이런 것을 한번 냉철하게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이 학교 TV에 이 우리 2022 우리 진학 박람회에서 어떤 대학에 대한 학생부 종합 교과 정시 관련된 내용과 함께 일단은 우리는 이것이 가장 중심적인 핵심이지만 내가 이걸 통해서 어느 대학과 어느 학과를 택했을 때는 미래 사회에서 그 미래 사회는 어떠한 환경이지?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전공하고자 하는 학과, 내가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어떠한 비전이 과연 미래 사회에서 써먹을 수 있을까? 이거를 정말 냉철하게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경험이 있나요? 이제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끝나가고 이제 어느 정도 기준이 많이 완화되면 와, 우리 모처럼 가족들하고 회식하자 해가지고 주말을 이용을 해서 이제 가족들끼리 회식하는 유명한 어느 식당을 갔는데 아유, 어떡하죠? 정기 휴일이에요. 아, 전화를 미리 하고 갔어야 되는데 그냥 나는 당연히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계획이 흐트러지는 거죠. 분명히 그 식당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뭔가 맛있는 메뉴가 생각나고 거기서 모처럼 만에 가족들과의 회식을 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정기 휴일이다. 그러면 플랜 B가 있겠죠. 그럼 다른 식당을 가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걸 만약에 진로 진학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 대학 가면 그 학과 가면 잘 풀릴 거야. 정말 맞나요?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저는 진로나 진학을 한 학교에서 총괄하면서 쭉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 이 멘트를 그대로 얘기합니다. 학생들이 어느 대학을 선택하고 어느 학과를 지원해서 거기에서 2년제, 3년제, 4년제, 심지어 대학원까지 만약에 하는 과정 속에서 그 어떤 역량을 정말 내가 현재 머릿속에 그리는 어떠한 환경과 사회의 흐름 속에서 이것을 할 수 있을까? 그거를 검증해 보셨어요? 혹시 머릿속에 있는 상상력과 어떻게 되겠지, 희망이라는 어떠한 여러 가지 흐름 속에서 아마 이렇게 될 거야. 분명히 아까 그 한 가상의 가족의 회식은 분명히 문을 열면 지금 이 시간에 맛있게 밥을 먹을 수 있었는데 환경적으로 밥을 못 먹는 분위기가 된 거죠. 저는 그거를 항상 이런 예를 들어 가지고 진로 진학의 방향과 적용은 일단은 어느 대학의 무슨 학과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마 여러 다른 강사분들께서 이걸 아주 세밀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번 시간은 뭐냐? 미래 사회의 환경을 한번 알아보시고 미래 사회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아, 그러면 내가 이런 학과에 대해서 내가 미래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할까? 이런 흐름을 일단은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게 전형적인 범주죠. 이거는 우리가 솔직히 학생들도 학부모님들도 선생님들도 이 흐름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중학교 스타트를 해서 우리가 고등학교에 일반고가 있고 특성화고가 있고 특목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고에서도 솔직히 선취업, 취업을 먼저 하고 나중에 진학을 한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대학교는 일반대, 전문대, 전문학교, 사회생활 취업입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용어를 잘 보실래요? 성공. 난 무조건 이 과정에서 성공을 하고 싶어. 모든 친구들이, 모든 학생들이 우리 학교를 다니면서 내가 이 과정에서 내가 나의 비전을 추구하고 내가 이 성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저 그림처럼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선의의 경쟁이 있고 그 과정에서 힘들어하는 애들도 있을 것이고 열심히 하는 애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차가운 아까 매의 눈 입장으로 아까 그 그림에 이걸 본다면 자, 모든 사람들이 성공이라는 기준이 뭘까? 좋은 대학 가는 거? 그 좋은 대학이라는 기준이 뭐죠? 저는 그런 거를 공식적인 방송에서 구체적으로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대학의 기준이 뭐지? 그러면 모든 그 학생들의 어떤 방향이 공통점일까요? 저는 그 성공이라는 것이 각각의 환경, 각각의 어떠한 가치관, 교육의 신념에 따라서 저 성공이라는 기준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진로 진학을 흐름으로 해서 어떤 일반 대학, 전문대학, 전문학교의 어떤 진학에 대해서 거기에서 내가 어떠한 거를 내가 역량을 높여가면서 쌓을 수 있다라는 그 과정이
성공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 성공,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는 부담감보다는요. 내가 이 사회에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힘, 뭐를 가지고 내가 이 사회에 대해서 이바지할 수 있을까? 거기에서 느껴지는 행복,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조금 제가 다르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여기서 아까 언급했던 컴퓨팅 사고력에 대한 흐름을, 이 표를 좀 다르게 변형해 볼게요. 자, 뭘까요? 자, 이겁니다. 자, 저도 실은 제가 이 강사이고 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20년 동안 교직 생활을 하고 있고 진로 진학을 총괄하고 있는 뭐 교사지만요. 저도 고3 학부모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교사이기 전에 저도 저희 그 자녀가 이제 고3 학생이에요. 이제 올해 대학 들어가는데요. 학부모 입장에서 제가 쭉 보니까 저기 지금 고1, 2, 3 학생들의 학부모님들이 저 세대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70년대 초반, 그다음에 60년대 후반, 70년대 이 60년대하고 70년대 이 후반과 초반으로 이루어지는 보통 공통점이 있는데, 한번 지금 학생들도 어머님, 아버님의 어떤 진로를 한번 분석해 보는 시간, 그 다음에 이 방송을 듣는 우리 학부모님들도 혹시 이 표를 본인에게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 빨간 테두리가 현재 제가 좀 얼굴이 좀 많이 사갔죠. 제가 50입니다. 예. 그래서 이 50살이라는 기준으로 딱 봤을 때는 인생을 어느 정도 벌써 절반이 지났죠. 만약에 인생의 90년을 볼 때 저 작은 화면이 작은 경우에 저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 네모 박스 하나가 월화수목금토일입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저 한 줄이 1년이에요. 그래서 52개가 1년입니다. 상당히 짧죠. 그러면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저 빨간색 테두리를 다 소모한 거죠. 그리고 이거는 제 얘기일 수 있어요. 저는 내가 만약에 이렇게 방송으로 강연을 하고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그 아이들을 대학을 보내고 지도를 하는 그 흐름이 저 파란색까지입니다. 정확히 62살까지죠. 자, 이거를 제가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이 특강을 듣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한번 저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만약에 저랑 나이가 비슷하다면 내가 앞으로 회사 생활, 그 다음에 사회 생활을 어쩌면 저 파란색 기준까지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핑크색 보이죠? 예, 저도 진로나 진학을 총괄하는 사람이지만요. 제 인생의 이 맨 마지막 영역인 이 핑크색의 이 흐름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솔직히 그 어떠한 학생들한테 지도를 하는 거, 뭐 그게 진학 파트, 진로 파트는 자신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제가 저 파란색까지 내가 이 학교, 뭐 강원도 교육청 소속으로 일반 고등학교의 교사로 내가 뭔가를 한다는 거는 이미 제가 사회적 역량이 있기 때문에 잘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아마 그런 어떠한 역량으로 아마 회사에서, 그다음에 사업에서, 운영면에서 아마 이미 자리를 잡으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걸 다 이제 손 놓고 내려놨을 때, 그러면 나는 만약에 90살, 뭐 90 이후의 어떤 삶도 있지만 저 이후의 삶을 구체적으로 혹시 설계를 해보신 분이 계신가요? 저도 전문가지만 아직까지 두렵습니다. 자,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우리의 삶을 도식화시킨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제가 응용 테스트 할까요? 아이들한테 이걸 보여줍니다. 아이들이 손에 저 위에 있는 사자처럼 과자가 많은 거예요. 저 과자가 조그만 네모박스입니다. 월화수목금토일.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소진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 어쩌면 삶의 어떠한 시각적인 효과가 저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왜 이런 걸 보여드릴까요? 자, 뭐냐 하면 교실에서 수험생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지칩니다. 소위 말해서 저는 진학 지도를 우리가 운동으로 본다면 장거리 레이스잖아요. 솔직히 만약에 1차 지필을 본다, 2차 지필을 본다 하면 시험 보기 전에 밤을 새가지고 막 성적을 올리는, 그 다음에 공부를 하는, 몰아서 공부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대학 진학이라고 봤을 때는 거의 3년이라는 기준, 중학교 때 본다면 거의 5년 넘죠. 6년까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생활 1, 2, 3 동안에 계속해서 밤을 샐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아이들이 어느 순간 지쳐버려요.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지루해요. 너무. 이거는 이성적인 어떤 모습보다는 감성적인 모습으로 내 생활에 흐트러진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제가 실제로 학생들한테 이제 상담을 하면서 그리고 전체 애를 보여주는 입장에서 제가 이 표를 보여줍니다. 딱 이거예요. 그 힘들어하는 생활이 뭔데?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얘기하는, 그리고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우리 친구들한테도 묻고 싶어요. 일반 고등학교, 고등학교 생활이죠. 그러니까 일반고를 떠나서 우리가 고등학교의 전체적인 생활이 지루한가요? 시간이 안 갑니까? 한번 저 표를 보세요. 90년이라고 봤을 때 일부밖에 없어요. 제가 고1 학생들한테 특강을 한 적이 있는데 고1 학생들한테 1월 달이 저 조그만한 네모 박스가 4개예요. 2월 달도 4개고 3월 달도 4개고 4월 달도 4개입니다. 벌써 3분의 1이 지나갔어요. 그러면 저 3줄, 우리가 고1 한 줄, 고2 한 줄, 고3 한 줄, 이 3줄을 통해서 남은 파란색 영역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저는 만약에 고등학교 생활이 저 파란색이 다 한다면 정말 지루하겠죠. 하지만 이 빨간색 테두리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파란색의 그 흐름이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비전을 발휘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또는 어떠한 직업의 어떤 그런 형태를 떠나서 내가 정말 원했던 삶의 방향을 내가 해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어떤 기초석이죠. 어떤 베이스 캠프. 그러니까 우리가 K2나 그 어떤 그 히말라야 산맥의 어떤 높은 봉우리를 올라갈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베이스 캠프잖아요. 저는 아이들한테 어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고등학교 1, 2, 3은 우리의 어떤 진로나 또는 진학의 흐름 속에서 베이스 캠프에 대한 어떤 흐름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즉, 다시 강조합니다. 저 3줄짜리로 남은 삶의 흐름이 이어진다라는 그런 모습을 먼저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2050년. 아유, 선생님, 내년도, 내후년도 엄청나게 바쁜데 먼 2050년까지 그런 날이 올 수 있을까요? 자, 이거를 아까 내가 그랬죠. 매의 눈으로. 자, 매의 눈이 뭡니까? 멀리 바라보는 겁니다. 자, 그 날이 멀지 않아요. 자, 우리 학부모님들, 지금은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정말 소중한 우리 자녀들이죠. 자, 고등학교 기준으로 본다면 고1, 고2, 고3이 17, 18, 19살이에요. 정말 귀엽죠. 지금 정말 아주 그 10대 후반의 모습 속에서 진짜 엄마, 아빠, 뭐 어머니, 아버지라는 표현보다는 아직까지 엄마, 아빠라는 표현이 더 귀여운 그 친구들이 자, 2050년에 만 44세입니다. 그 다음에 고2가 45세고요. 고3이 46세입니다. 어쩌면 현재 지금 어머님, 아버님의 나이 또래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예, 조금 어린 경우도 있지만, 그러면 저 2050년에 나는 뭐가 될까? 자, 한번 계산해 보세요. 제가 72년생인데요. 70년대 초반생 분들을 딱 보시면 80살 기준으로 전후일 거예요. 제가 정확히 저는 78세거든요. 자, 78세의 기준이 인생을 다 살았을까요? 아까 90년이잖아요. 78세의 모습을 딱 보면 건강관리만 잘하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면 저 2050년에는요, 정말 그 자녀분과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학부모님께서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자, 그러면 저 고1, 2, 3은 지금 우리가 고등학생이죠. 엄마, 나 대학 갈래. 엄마, 나 취업할래. 엄마, 나 이런 거 하고 싶어. 이렇게 말할 때죠. 그러면 저 만에서 44세, 45세, 46세는 뭘까요? 지금도 공부할까요? 아니겠죠. 자기가 택한 분야, 내가 어느 대학에 무슨 학과를 선택을 해서 거기를 들어갔다. 그러면 거기에서 2년부터 4년까지 제가 쭉 공부를 해가지고 어떠한 역량을 얻었어요. 그 역량을 가지고 사회생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44세, 45세, 46세가 되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꽤 그 분야의 거의 리더겠죠. 맞죠? 뭐 회사로 본다면 부장님, 맞죠? 과장님, 이런 쪽이죠. 뭐 공직자 계열 내에서도 어느 정도 뭐 7급, 9급, 5급, 6급 이렇게 해서 최소한 어느 한 부서를 이끄는 흐름이 되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제가 왜 갑자기 찬물을 끼얹냐 하면
그거를 명확하게 말씀할 수 있어요? 진짜 2050년에 아이고 우리 귀한 애들이 벌써 만 40살 중반 됐는데 아유 그때는 우리 부장 돼가지고 어느 한 회사를 이끌겠지, 어느 한 부서의 팀장으로서 이끌겠지,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자, 지금부터 제가 검증에 들어갑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인생을 90년을 볼 때 이 2050년은 우리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거의 80살 기준이니까 거의 흐름일 거예요. 근데 자녀분 입장에서 저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한번 다시 볼게요. 화면이 왔다 갔다 하는데 다시 볼게요. 이거 느끼는 거 보세요. 아, 너무 멀다. 2050년, 아유, 전화려 와? 아직도 멀었네? 이게 냉철한 분석에서 감성이 좀 사람의 마음을 좀 더 지배하는 거죠. 근데 이 표가 뭐냐 하면 아까처럼 컴퓨팅 사고력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인생을 데이터화 시킨 겁니다. 그러면 자녀분께서 어떤 위치인가? 딱 여기입니다. 놀랬죠? 자, 보세요. 자녀분이 45세가 어휴 나이 들었네? 아니죠. 이제 딱 절반이에요. 인생의 90년을 봤을 때 딱 절반이죠. 자, 그러면 뭐냐? 저 2050년에는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80살까지지만 우리의 귀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고1, 고2, 고3 학생들은 저 파란색의 어떤 그 기준에서 우리의 사회 속에서 무언가 역할을 하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나이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 느낌이 들죠. 이 표를 보면. 바로 그 차이점이에요. 이거와 이거는 뭔가 다르죠. 이거 봤을 때와 이거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2050년에는 여러 가지 인터넷상에 정말 많은 정보가 있어요. 그거를 정말 매의 눈으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저는 정말 추천하고 싶은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그 유튜브에 그 서울대학교도 유튜브 채널이 있다는 거 아마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거기에 서울대학교의 유명한 교수님들이 한 20분 기준으로 아주 특강들이 많이 했어요. 저도 가끔 학생들한테 그 선별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아니더라도 서울대학교 교수님들의 명강의를 들을 수 있는 유명한 컨텐츠다 해서 유튜브에 있는 서울대학교의 채널을 애들한테 많이 보여줍니다. 거기에 그 보건대학원 교수님 조영태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제 인류학, 이제 인구학을 전공하셨는데요. 그분이 강연에 있는 자료를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혹시 이 내용을 듣고 시간이 되시면 밑에 있는 자료 출처의 내용을 한번 꼭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자, 만약에 우리 학부모님들 저랑 나이가 비슷하다는 전제로 말씀드릴게요. 자, 언제쯤에 사회 진출하셨어요? 나이가? 그럼 저 같은 경우는 한일 월드컵 하기 전에, 그러니까 보통 그 전후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셨을 거예요. 딱 보시면 부모님 세대 사회 초년 시기가 우리가 20대 후반이잖아요. 20대 후반에 내가 직장을 다니고 그다음에 사회 초년생으로 이렇게 아마 결혼하기 전이셨겠죠. 그 과정에서 자리를 잡고 지금 50살 시작하실 겁니다. 어쩌면 제 얘기일 수 있지만 이 방송을 듣는 학부모님들 얘기일 수도 있어요. 자, 근데 그때는 저 내용 보세요. 맨 위에 보세요. 중위 연령이 뭘까요? 자, 나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은 비율입니다. 이제 나중에 이따가 맨 끝에 보여주겠지만 정규 분포 곡선 알고 계시죠? 우리 등급 1등급부터 9등급이 있어요. 그러면 5등급 기준으로 1, 2, 3, 4등급이 있고 6, 7, 8, 9등급이 있잖아요. 그래서 5등급이 정중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000년도 시작할 때 지금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젊었을 때는 우리가 중심이었어요. 즉 31.8세가 왼쪽, 오른쪽의 비율이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베이비붐 세대라는 말 들어보셨죠? 내가 태어난 시점이 가장 인구가 많아요. 그러면 그 인구가 많은 것이 2000년도에는 31.8세였고요. 그래서 이게 50살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제가 한번 다르게 말해 볼게요. 2030년. 2030년은 우리 나이를 말하지 말고요. 자녀분 나이를 생각해 보세요. 고1 때 17, 18, 19살. 맞죠? 그 17, 18, 19살에 그 흐름을 본다면 지금 한참 앞으로
7, 8년 후죠. 7, 8년 후면 뭘까요? 지금 우리 진학박람회 해서 어느 대학에 무슨 과를 택해서 그 대학을 붙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사회 진출하는 평균 시점이죠. 어쩌면 여학생은 좀 더 일찍일 수 있고 남학생 같은 경우는 군복무가 있다 보니까 7, 8년 후가 사회 초년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귀한 자녀분이 드디어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겠네? 라는 건데 잘 보세요. 저기 중위연령. 중위연령이 50살이죠. 즉 50살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이 같은 비율입니다. 이거는 뭐를 의미하는 거죠? 고령화 사회. 고령화 사회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 왼쪽에 있는 2000년도 31.8은 뭐냐 하면 우리는 베이비붐 세대로 태어난 70년대 초반에 이 분들이 사회에서 진출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좀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요. 그 고1, 고2, 고3 학생들이 뭐냐 하면 초저출산 세대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현재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마이너스가 됩니다. 소위 말해서 저는 이제 인구가 유지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과적인 개념으로 말씀해 보시면 저도 제 친구들이나 이렇게 부고 소식을 많이 듣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 4분이 돌아가셨다 하면 4명이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구가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고1, 고2, 고3 학생들을 딱 보면 아직까지는 조금 플러스 1%나 2%대의 출생률을 했었는데요. 현재 초등학교 애들을 분석을 해보면 솔직히 돌아가신 분보다 태어난 아이들이 적을 수 있다는 것인 거예요. 즉 인구 감소가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이 뭐냐 하면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저게 무슨 의미하는 거예요? 2030년에 49.8이라고 한다면 우리 애가 그때 20살 후반인데 그럼 그때부터 사회생활 할 수 있는 걸까요? 이거를 도면화시킨 게 이겁니다. 자,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2020년, 2021이잖아요. 거의 비슷하죠. 저 40세를 딱 보세요. 남녀 비율이 있죠. 그러니까 남녀 비율에서 40세가 많죠. 그 다음에 50대가 많고. 뭐죠? 우리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이 강연을 하고 있는 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구가 많아요. 즉, 이 나라를 이끌고 있는 그 세대입니다. 세금도 잘 내고요. 그 다음에 각각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층이 지금 그거 40세 기준으로 50살 그 기준에 딱 보면 인구가 되게 많죠. 그럼 현재는 탄탄해요. 국가가 탄탄합니다. 왜? 저는 국가 경영도 하나의 경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도 경영 경제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한테도 사회학이나 사회 현상이나 국가 간에 관련된 거를 많이 보라는 것도 국가 운영이나 한 나라가 이끄는 것도 그것도 경영이라고 생각해요. 이 말은 뭐냐? 국가가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있죠. 물건을 만약에 샀다. 그러면 물건에 부가가치세가 있죠. 근데 사회에서 활동하는 그 과정에서 만약에 내가 월급을 받는다. 그럼 그 월급에 있는 세금으로 국가가 세금을 충당하는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2050년, 아까 2050년은 우리 고1, 2, 3 학생들이 몇 살 때였죠? 45, 46, 47이에요. 그러면 40살 중반에는 뭐냐? 저거 보세요. 와, 80살이 왜 저렇게 많아? 그게 어머님, 아버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때 아까 80살이라는 것이 2050년에 우리들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80살 때 지금은 의료기술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80살 기준 모르겠습니다. 아직 현대기술이 90살 이후에 모르지만 저는 2050년에 이 방송을 듣는 대부분의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아마 건강하지 않으실까 생각돼요. 자, 그럼 저기서 한번 메인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 80살에 세금을 낼 수 있는 게 뭘까요? 물건 사는 거죠. 맞죠? 그러면 저 40살, 확 줄어들죠. 밑에 보세요. 20대 보세요. 30대 보세요. 이거는 현재 출산율을 바탕으로 해서 유추된 비율입니다. 그러면 저럴 때는 국가 경영으로 볼 때 어떨까요? 세금이 많이 걷어질까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복지세금 있잖아요. 국민연금. 우리가 진학할 때 알겠지만 연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들의 나이잖아요. 그럼 그 연금에 세금을 내는 거는 밑에 20대, 30대, 40대인데 인원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런 모습 속에서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 구조가 지금 모습처럼 계속해서 이어질까요? 조금 달라진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어디서 들어봤죠. 정년을 뭐 명예퇴직, 뭐 정년 연장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각 기업체에서 좀 일하는 사람들이 좀 적다 보니까 좀 위쪽에 있는 숙련된 분들이 좀 나이가 좀 드신 분이지만 조금 정년을 연장하는 분위기다. 그걸 딱 메인으로 본다면요. 막 사람들의 어떠한 그 개인적인 흐름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데 아닙니다. 저도 우측에 있는 저 내용을 보세요.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60살, 70살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 뭐 80살까지 회사는 다닐 수 없겠죠. 맞죠? 근데 만약에 국가 차원에서 만약에 공무원으로 60살이다. 이건 확정된 건 아닙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60살 되시는 분들이 65까지 만약에 근무를 한다? 그러면 5년 정도의 세금을 더 낼 수 있다는 거죠. 맞죠? 그러면 그런 흐름 속에서 그럴 수 있겠구나 하겠지만 이제 저희들 오늘 핵심 포인트는 뭐 인구학에 대한 강연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그 대학을 전공해서 그 학과를 전공을 해서 사회에 나갔을 때 7, 8년 후에 시작해서 2050년에 우리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 시간 됐을 때 거기에서 거의 리더급도 될 수 있지만 거기에서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을 수 있다는 그 흐름을 감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의 저런 인구 피라미드로 봤을 때 저는 앞으로의 미래 사회에서는 어떤 흐름으로 갈 것인가 한번 잘 파악을 해볼게요. 자, 지금 이거 여러 강사분들께서 아마 이걸 많이 강조를 하죠. 지금 우리가 2022잖아요. 근데 벌써 보세요. 지금 대학 정원이 미충원이 됩니다. 언제까지? 3년 후, 4년 후. 아니죠. 2030년까지 쭉 이어져요. 이 말은 뭐냐면 솔직히 이제는 대학을 못 가는 시대는 아니에요. 어느 대학을 내가 고르고 어느 대학을 할 것이냐. 조금 민감한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수도권에 너무 집중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수도권의 어떤 대학은 누구나 다 선호를 해요. 근데 전국 단위의 어떤 대학으로 본다면 내가 어떤 대학을 내가 못 가는 게 아니라 대학이라는 자체를 못 가는 게 아니라 대학은 갈 수가 있는데 내가 선호하는 대학을 가느냐 못 가느냐 이런 어떤 흐름이 지금 자녀분들의 흐름이에요. 자, 그러면 저런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떤 대학을 나와서 어떠한 역량을 쌓을 수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How와 what.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살아갈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한번 보시면 저는 제가 그동안 한 역량이라는 말을 꽤 했잖아요. 그동안. 자, 이 역량이 뭐냐 하면 학생들이 물어봐요. 역량이 뭐야? 역량이라는 말을 모르는 애들이 없습니다. 근데 표현을 몰라요. 알려드립니다.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 그 역량을 배우는 것이 고등학교예요. 그것이 우리가 함량이라는 거죠. 능력이나 품성 따위를 길러 쌓는 과정. 자, 뭘 의미하는 거죠? 내가 미래 사회에서 내가 어떠한 분야를 택할 텐데 그 힘을 가지고 소위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 이바지하는 모습도 어쩌면 경제활동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떠한 일을 해낼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내가 길러 갖는 과정. 고등학교 3년과 대학 과정이겠죠. 그래서 이 역량 함량은 저는 이거를 항상 애들한테 가져갑니다. 저기 위에서는 제가 일반고 수업의 개인적인 견해 하면 왜 제가 전체적인 그 흐름이라 하면 아무래도 진학이다 보니까 진학이라 한다면 일반 고등학교의 국영수 사과 중심의 어떠한 과목이잖아요. 자, 그러면 학생들이 스스로 찾는 과정을 알려주는 동기부여. 자, 뭐냐면 학교 학습의 결과가 이후의 학습이나 삶에서 부딪히는 그거를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유명한 영화를 봤어요. 정말 멋있는 음악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게 머릿속에 뇌리에 계속해서 박히잖아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을 했어요. 그 게임을 다시 한번 하고 싶어요. 자, 그건 누가 시키지는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 마음에 심금을 울리는데 내가 그 좋은 드라마, 좋은 영화, 좋은 컨텐츠, 좋은 어떠한 이런 것이 내가 계속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 듣고 싶고 보고 싶고. 그게 뭡니까? 이게 내가 스스로 찾는 과정의 본능적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럴 수 있어요. 1교시부터 7교시까지 수업을 하는데 그 수업을 듣고 나서 너무 이게 좋은 거야. 그래서 그 과정을 가지고 내가 좀 더 공부를 한다? 이게 뭡니까? 자기주도 학습이죠. 근데 내가 그 수업을 가지고 내가 너무 지금 힘들어. 성적에 대한 압박감이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하면 이거를 그 누가 뭐라 하더라도 갑자기 쳐다보기 싫죠. 이 말이 뭐냐 하면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것이 딱딱한 거예요. 이 말은 저는 학생들한테 하는 그래요. 얘들아, 이번 주에 그 K-팝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래가 뭐야? 하면 애들이 다 알아요. 근데 이거를 매의 눈으로 분석해 보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그 노래가 좋아서 내가 좋아하는 가수, 내가 좋아하는 그룹이 이 신곡을 발표한 거예요. 애들은 그걸 계속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완전 학습시켜요. 자, 그러면 그게 현재 인기 이번 주 순위 차트 1위의 노래가 아니고 이게 만약에 과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과목이 좋아하게 되면 그리고 내가 대학 전공에서 그것이 노래가 아니고 대학 전공이라면 정말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아이들한테 뭐 게임을 하든 노래를 하든 뭐 영화를 보든 고등학교 때 과목에서 내가 스스로 찾는 과정을 즐겼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내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근데 이거 우리 학교 학생들이 많이 이 흐름 보는 순간에 웃는 반이 진짜 많아요. 선생님, 의료 분야에 마취가 있는데 영어에서도 마취가 있네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맨 밑에 보면 서비스. 선생님, 저기 서비스가 아니고 서비스가 아니에요.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학생들한테 왜 웃지? 하면 밑에 영어 발음을 한글로 그대로 표현했잖아요. 근데 제가 갑자기 화면을 딱 전환합니다. 이거. 그러면 애들이 숙연해져요. 왼쪽은요, 우리나라 웬만한 어느 의과대학에서 배우는 의료서적입니다. 되게 두껍죠. 그다음에 우측은 선생님 의과대니까 의외과니까 저런 거 보죠. 아니요. 우측에 있는 거는 뭐냐면 환경공학이에요. 공학서적도 저런 겁니다. 근데 저기에는 이런 식의 한글로 발음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저걸 왜 웃지? 너무 유치해 보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한글로 영어를 표현해? 그런데 그 친구들이 이걸 보면 부담을 느낍니다. 왜? 선생님, 저거 일단은 책 가격이 얼마예요? 글쎄, 10,000원은 아닐 것 같아. 꽤 엄청나게 대학 원서고, 내가 알고 있는 교수님들도 이런 식으로 다 원서를 쓰시는 분들도 알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학에서 웬만한 거는 원서로 시험을 보고 원서로 수업하는 교수님들이 꽤 계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이들은 영어를 잘해야 되겠구나. 근데 영어를 잘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뭘까요? 이걸 보면 되게 유치하게 생각돼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메인으로 생각하라는 거죠. 자, 뭐냐 하면, 자, 이거 보세요. 이거는 제가 실질적으로 어떤 한 학생 상담 사례예요. 그리고 이거를 어느 순간인가 전체 학생들한테 또 제가 강연을 하는 자료인데, 선생님, 저 진짜 영어를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진짜 지금 다른 과목 하기 바빠 죽겠는데, 막 영어 어떤 등급에 대한 내용을, 뭐 절대 평가에 대한 내용을 막 언급하면서 이거 꼭 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영어 회화를 내가 이제 어떻게 얘기했냐면, 저는 선택 과목 지도를 가끔 하는데 도구적 과목이라는 게 있어요. 이 도구적 과목은 뭐냐 하면 국어, 영어, 제2외국어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왜 영어를 배울까? 국어를 배울까? 그 다음에 제2외국어, 뭐 중국어나 일본어를 왜 배울까? 하게 되면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뭐 그거는 아니잖아요. 즉 어떠한 영어권이면 영어권, 그다음에 국어권 국어권, 제2외국권이면 거기에서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도구적 과목이에요. 자, 그러면 뭐냐 하면 저는 이제 이 영어 회화를 저는 영어 선생님들한테도 제가 이렇게 살짝 말씀을 좀 드리는데, 영어 회화 자체는 저는 제가 이걸 도구적인 흐름으로 생각하면 돼요. 어떤 과목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라는 거죠. 자, 왜 그러냐 하면 저는 학생들한테 아까 매의 눈 사진을 딱 상기하면서, 애들아, 선생님이 별명이 매의 눈인 거 알고 있지? 자, 그 사진 기억날 거야. 그 사진을 떠올리면서 생각해보자. 너희들 국어 되게 말 잘하잖아. 한국말 잘하고 글 잘 쓰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잘 쓰고 있잖아. 근데 왜 국어 시험만 보면 어려워해? 왜
수능 과목에서 제1교시 국어가 1등급이 왜 다 안 나와? 했더니 가만히 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내가 말을 잘하고 소통을 잘하고 한글을 글자를 다 쓴다 할지라도 국어라는 과목에 대한 시험을 본다면 어려운 경우가 현실입니다. 어쩌면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도 솔직히 뭐 유튜브나 또 다른 어떤 컨텐츠 이런 데를 다 보면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수능 출제 영어를 보면 너무 어렵다고 얘기를 하죠. 이 말은 뭐냐 하면 영어 회화는 어떤 문제를 맞추기보다는 그냥 소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게 이제 실제 상담 사례인데 아이들한테 제가 영어와 영어 회화의 그 기준을 두는 거예요. 만약에 어느 외국 사람들이 나는 오늘 아침에 맛있는 걸 먹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 문법적인 기준이잖아요. 주어, 동사 기준으로 말하는 거. 근데 그거 없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는 먹었다. 아침에 맛있는 거. 고마워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런데 도구의 매력, 그 언어의 매력은 뭐냐 하면 앞뒤를 서로 바꾸더라도 소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뭘 보지만 오늘 아침에 매우 달콤한 것을 먹어서 참 기분이 좋아하는 것 같네. 이런 거죠. 이거를 깔끔하게 외국 사람들이 나는 아침에 맛있는 걸 먹었는데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이제 국어 문법을 배우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영어 회화를 만약에 아까 공부 너무 힘들어하는 애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뭐냐 하면 영어 회화를 한번 해봐라 그러면 이거를 선생님 저 영어 잘 모르는데요? 그 제가 이걸 딱 보여줬어요. 이게 뭐냐 하면 해외여행 갈 때 긴급하게 호텔 로비에서 이거를 영어를 몰라도 밑에 한글 여기 딱 보시면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Does the room charge include breakfast? 웃기죠? 그런데 이거를 발음만 조금 하면 그게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그대로 이렇게 좀 버벅거려서 말하더라도 그쪽에 있는 호텔리어가 이걸 알아들어요. 이게 뭘 그러냐 하면 영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 포켓봇으로 그냥 그대로 읽어주는 것만으로 소통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만약에 머릿속에 집어넣었다. 이거를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표현을 했다. 어쩌면 이거를 영어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학생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수능 끝나고 너가 대학을 갈 거야. 요새는 대학을 못 가는 시대가 아니잖아. 그 대학을 가기 전에 엄마, 아빠한테 엄마, 나 뉴욕 10일 동안 혼자 한번 다녀와 볼래. 야, 너 어떻게 혼자서 위험하게 갈 수 있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는 다른 과목은 공부를 못할 수 있어. 하지만 만약에 영어 회화를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데 우리가 고등학교 1, 2, 3 동안에 영어 회화만 계속 냅다 계속하면 아마 영어 회화를 잘하지 않을까? 뭐 너가 다른 과목도 열심히 하는 친구지만 만약에 이론적으로 영어 회화만 했다. 그럼 다른 과목은 다 점수가 안 좋을 거야. 하지만 이 학교 졸업할 때는 아마 네가 우리 학교에서 영어 회화만큼은 엄청나게 잘할 거야. 자, 그런 과정 속에서 만약에 교환학생, 이 교환학생이라는 걸 딱 보여줬어요. 이 교환학생의 흐름이 이 영어 회화는 내가 글로벌 역량이라는 거잖아요. 소위 말해서 뭐냐 하면 영어 회화를 하면 영어를 잘할까요? 영어 못할 수 있어요. 아까처럼 국어 말은 잘하는데 국어 시험 볼 때 어려워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자, 앞에 보세요. 방금 내가 말했던 것처럼 뭐 이렇게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과목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하나의 사례를 들은 거죠. 만약에 고등학교 3년 동안에 영어 회화만 열심히 공부를 했다. 그럼 이 학생은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학생은 입학시 성적은 참 안 좋은데 보니까 우리 과에서 영어 회화를 너무 잘하네. 자, 그런데 여기 딱 보시면 밑에 화면 보세요. 왼쪽에 보시면 2021 학년도 전국 4년제 대학교 외국대학 교류 순위. 제가 여기는 공식 방송이다 보니까 그 리스트를 보여주지 않을 겁니다. 이거 그냥 그대로 찾아보면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측에 보면 이게 전문대학교예요. 이제 그 학생 학부모님들께서 우리가 일반 대학을 가든 전문대학을 가든 이제는 거의 글로벌 역량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 애가 고 1, 2, 3 동안에 공부를 총괄하는 것이 많이 힘들어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거기 있는 내용 중에서 뭐 미용, 간호, 그 다음에 뭐 호텔, 파리바게트 이런 식의 어떤 제과제빵 이런 거를 그런 분야에 소질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분야의 대학에 갔을 때 내가 내신 성적이 얼마든 수능 성적이 얼마든 떠나서 내가 만약에 고등학교 때 이런 영어 회화만 만약에 하게 됐다 한다면
그 교수님이 그 친구를 불러서 혹시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학생, 내가 보니까 학생이 보니까 이런 요리 쪽 분야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리고 우리 과에서 영어회화를 상당히 잘하는데 이거 한번 6개월짜리를 한번 가볼래? 이게 보면 그 여기 교환학생을 딱 보면 6개월이나 1년 과정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친구는 고등학교 때 성적이 안 좋더라도 그 대학에서 내가 이제 모든 과목보다 내가 이제 아까 그죠? 우리가 40살, 50살 동안에 내가 뭐 어떤 걸 가지고 인생을 살까 했을 때 그것을 모든 지금은 우리가 전반적인 그 역량을 갖기 위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특정한 분야를 가지고 깊게 파고든다 할 때는 솔직히 여기에 보시면 딱 보면 뭔가 전공이 있죠. 그 전공을 내가 만약에 우리 학교에 갔다가 다시 6개월 동안 배우고 온다. 그러면 세상의 안목이 넓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친구가 우리들 현재 이쪽 표현으로 뭐 좋은 대학, 뭐 전국 대학 이런 표현을 제가 안 하겠습니다. 어떤 대학을 나오더라도 이 과정에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알고 계세요? 자신감입니다. 자아 존중감이죠. 정확히 말하면 자아 존중감이 되게 높아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친구가 어떤 대학에 대한 어떠한 학벌 그걸 떠나서 나는 내가 어느 순간인가 이걸 하면서 세상이라는 것이 이렇게 넓구나. 그 넓은 흐름 속에서 내가 뛰어난 역량을 가져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 말은 뭐냐? 자, 저런 대학은 좋은 대학 가야 돼. 누가 그래요? 저거는 전국 단위의 모든 대학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세요. 현재 일반 대학과 전문 대학은 외국 대학 교류가 활발하죠. 그 이유가 있어요. 이거죠. 미래 사회에서 지금 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해요.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이제는 네트워크의 어떤 시대보다는 이제는 자국 중심으로 갈 수 있다 하겠지만요. 우리가 정말 수십 년 동안의 그 흐름 속에서 하루아침에 안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언젠가는 되겠지만 현재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네트워크가 돼야 돼요. 즉 통합되는 세계 경제, 영어의 공통 언어, 그 다음에 이런 내용. 자, 이거를 메인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내가 특정 대학, 내가 선호하는 대학을 가면 그 대학을 나오면 잘 풀릴 거야. 이거 누가 그래요? 그 대학을 나오면 잘 풀린다는 말은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대학을 나오더라도 사회가 원하고자 하는 역량이 없으면 취업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학의 어떠한 스펙보다는 그 대학에서 배우고자 하는 그 과정의 역량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말을 제가 감히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통합되는 세계 경제 혹에서 영어의 공통 언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네트워크, 이거를 딱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저는 이게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고등학교의 과정 속에서 물론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어떤 직업을 구하는데 2020년, 2021, 2022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교사가 제일 1등이죠. 근데 아까 보세요. 저는 약간 좀 조심스러운데 지금 대학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대학이 줄어들고 있으면 만약에 내가 어떤 박사 학위를 받아가지고 대학에서 어떠한 대학생들을 이끌고자 하는 비전이 있다. 자, 그러면 대학은 한정되어 있고 박사 학위가 많아진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그 박사 학위를 갖고 있는 분들은 모든 분들이 다 그 대학 쪽에서 뭔가 연구진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박사 학위는 교육 그게 아니라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잖아요. 그럼 그 분야의 전문가는 회사나 또는 창업, 네트워크 관련된 걸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내가 직업을 택하기 전에 그 직업에 관련된 역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왜 교사가 되고 싶냐 하면 맨날 보는 게 선생님이시잖아요.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니까 나도 저렇게 돼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계속 듣는 게 일반 학급 교실에서 각 과목의 선생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선호도가 높아지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거 보세요. 딱 보면 이제는 문과보다 이과를 가야 되겠네. 저 이과에서 보면 국제회의 전문가밖에 없고 다 보면 뭐 이렇게 있겠네. 아니에요. 한번 저걸 잘 보세요. 빅데이터부터 국제회의 전문가, 이게 대표 직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상현실 전문가 이렇게 하는데 저는 항상 애들한테 이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 스티브 잡의 어떠한 그 내용인데요. 저 노란색과 초록색이 뭡니까? 영어로 해석해 보면 기술과 교양학이죠. 교양. 그 교양이 다른 말로 인문학입니다. 자, 지금 제 화면에 제 핸드폰이 있죠. 이 핸드폰이 학생들 참 좋아해요. 새벽 3시까지 이걸 가지고 막 하는 거. 자, 아까 매의 눈 사진 기억나시죠? 그거 떠오르면서 이걸 본 사람입니다. 제가 왜 이걸 할까요? 여기에 있는 반도체, 여기에 있는 성능, 여기에 있는 어떤 디스플레이 화질, 이것 때문에 내가 계속 볼까요? 아니죠. 여기에 있는 소프트웨어죠. 여기에서 내가 좋아하는 게임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소셜 네트워크에서 친구들하고 주고받 받으면서 소통도 하고, 또 인터넷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니까. 뭡니까? 이게 문학적인 감성이에요. 자, 기술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인문학과 교양이 결합했을 때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결과. 자, 누가 야 이제 문과보다 이과가 취업 잘 되니까 취업해.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이게 하드웨어를 만들었어요. 이 하드웨어에 마치 이게 만약에 영혼이 없다면, 그 영혼이 뭐냐면 감성적인 컨텐츠가 없다면 이거 밤새도록 볼까요? 안 봅니다. 이 말이 뭐냐면 문과와 이과의 융합적인 모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랜 세월의 시간이 지나도 문과 역량이 매우 매우 중요한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방송을 듣는, 이 특강을 듣는 우리 학생들 반드시 이 인문학 공부 또는 어떤 책 이런 역량은 매우 매우 중요하다. 자, 뭐냐 하면 여기 보세요. 이거는 전문대학 쪽에서 상당히 어떤 이런 자료를 많이 공개를 하는데 저희가 아무도 아까 맨 처음에 한국전문대학교협의회 위원이다 보니까 이거는 전문대학을 떠나서 일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사회 구조가 아이디어가 쉽게 사업부터 한다. 자, 아까 맨 처음에 벌써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고령화 사회에서 80살 넘으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분들이 이제는 뭐 숨만 쉴 거예요? 아니잖아요. 문화생활 즐길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80살이라는 분들이 그때 꽤 많은 사람이에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기업, 우리 업체, 우리 회사에서는 어떠한 컨텐츠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아이디어예요. 왜? 고령화 사회, 대한민국의 고령화 사회에서 우리 회사가 잘 되는 비결. 이게 아이디어죠. 뭐 하나 예를 들어 본다면 이겁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그런 흐름, 디지털 기술, 그다음에 직업의 등장과 소멸 이런 거. 그러니까 어떤 전문직 관리직은 계속해서 이어지지만 기계와 대체할 수 있는 어떠한 기능직 같은 경우는 바뀌어질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이거는 오래전부터 들은 겁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 하면 이제 내가 생각한 것만큼 그거를 우리 사회의 구조와 사회의 흐름 속에서 그걸 보면 내가 어떠한 분야 속에서 내가 사업을 하고 내가 어떠한 분야에서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개념으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인공지능이나 이게 딱 보면 언뜻 보면 야 이제는 대세가 자연계다. 자연계 관련된 학과야 하겠지만요.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문과, 이과의 융합형 인재가 각광받습니다. 뭐냐? 이거 보세요. 여기를 딱 보면 맨 밑에 보시면 융합 지식형 인재 보이죠. 이거는 우리가 일반대를 나오든 전문대를 나오든 내가 이제 지금 이 진학박람회를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떠한 여러 가지 내용을 받은 다음에 내가 어떠한 뭐 그 분야를 택할 거야 하면 거기에 빨간색 테두리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자기 전공뿐만 아니라 인문, 사회, 역사, 문화, 예술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는 것. 이것이 그 흐름에서 제일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이게 보면 창의성. 자, 우리 학생들한테 묻고 싶어요. 창의성이 있을까요? 빗반점 사고 있나요? 의사소통 능력이 있나요? 핸드폰으로는 참 글을 잘 쓰는데 사람들 앞에서 내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야. 그냥 나 혼자 할래. 아니죠. 우측 보세요. 협업 능력. 자, 이거를 제가 뭐 특정 공식 입장에서 내가 말을 해볼게요. 이 핸드폰에 이 펜이 있습니다. 이 펜을 혼자 만들었을까요? 제가 이제 브랜드를 제가 구체적으로 말을 안 하지만 내가 알기로는 이거 조금 찾아보면 여기에 약 10명의 팀들이 10명의 연구진이 이걸 만들었어요. 그럼 10명이 이거를 뭘로 했을까요? 그 앞에 화면에 보는 것처럼 협업 능력으로 이걸 만들었어요. 내가 아무리 뛰어나고 내가 아무리 속된 말로 잘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일은 혼자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사회, 자, 미래사회는 우리 이 강연을 듣는 우리 친구들 고1, 2, 3, 앞으로 7, 8년 후죠. 7, 8년 후, 좀 더 지나면 30대, 40대에서는 내가 어느 대학 무슨 과 나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냐 하면 창의성이 있느냐, 비판적인 사고가 있느냐, 즉 메인은 의사소통 능력이 있느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요? 협업 능력이 있느냐. 저는 이걸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시민의식, 의사소통, 창의적 혁신 능력. 아마 아까 어떤 이제 강사분께서 이런 말 할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학교 생활에 여러 가지의 역량이 있다 하면 밑에 있는 그 내용을 잘 파악을 해서 교과 연계 주제로 하시는 게 되게 좋을 겁니다. 그러면 미래사회 시민의식을 높이려면 나는 어떤 걸 해야 되지? 상당히 좋은 주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보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시면 헬스케어, 제조, 교육, 환경, 교통, 문화, 물류, 정보보안. 자, 이게 우리가 이제 코로나 세대에서 8대 유명 영역인데 이걸 딱 보면 그렇거니 하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제가 해볼게요. 이거죠. 저기에 뭐 만약에 5번의 에너지, 뭐 스마트 그리드 엔지니어 이게 뭐예요 하면 정확히 말하면 전기나 이런 어떤 정보통신 이렇게 어떤 회로 구성하는 엔지니어예요. 그거를 멋있게 만든 게 스마트 그리드라는 건데 지금 저는 여기에 있는 유망 직업이 앞으로 뜬다라는 말은 제가 감히 못합니다. 왜? 이거는 그냥 우리가 밑에 있는 미래 직업 가이드라는 거죠. 근데 제가 뭘 강조하느냐? 왼쪽 보세요. 로봇 분야, 바이오 분야, 그 다음에 와이파이 인터넷의 네트워크, 그 다음에 안전, 에너지, 놀이. 왜? 우리나라는 특히 놀이나 건강이 있잖아요. 초고령화 사회니까. 맞죠? 놀이, 건강, 의식주, 디자인. 자, 그러면 이걸 딱 보면 저는 그럼 놀이 하려면 어떤 학과를 가야 돼요? 하면 여기 있는 그 어떤 그 직업인데요. 저는 넓게 보고 있어요. 자, 놀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건강이라 한다면, 자, 지금 보면 80살 되신 분들이 2050년에 상당히 많은데, 그분들이 다 아프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들이 한때 정말 젊었을 때의 그 문화를 한번 테마를 만들어 갖고, 국가 차원에서 이걸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럼 이게 경영도 될 수 있고요. 정치 외교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 행정학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그 지역의 테마를 만들어 보자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로봇, 바이오, 연결, 안전, 에너지, 놀이, 건강, 의식주, 디자인이 미래 사회에서 분야별인데 내가 일단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중간에 있는 직업보다는 내가 전공하고자 하는 이거를 미래 사회에서 저 분야로 한다면 내가 뭘로 할 수 있을까? 직업을 보는 게 아니라 에너지 분야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나는 에너지 엔지니어로? 아니야, 나는 정책으로 할래. 정치 외교가 가가지고 에너지 정책을 피세요. 나는 사회복지사 입장에서 건강을 할래. 난 사회복지사보다는 의료 쪽으로 할 거야. 아니지. 나는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 어차피 그때 80살의 어르신분들은 다 스마트폰을 하셨던 분들이니까 노인의 치매 예방 방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이 건강 쪽에 내가 관여해야지. 그러면 건강의식주가 뭐냐 하면 반드시 의료 분야가 아니에요. 즉 엔지니어 쪽에서도 이게 가능하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이 강연을 듣는 우리 학부모님들, 학생 여러분 지금 저거 알고 있죠? 정규 분포 곡선. 아까 우리가 그 5등급 기준으로 왼쪽에 4개, 오른쪽에 4개 있죠. 저 빨간색 테두리를 꼭 들어가야 된다는 보장이 있는데 저는 항상 애들한테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어차피 1등급이 있으면 9등급이 있다. 그리고 저는 어떤 교사라는 것이 어떤 철학적인 입장의 교육자죠. 교육자. 교육자는 어떠한 흐름 속에서 1등급이 있으면 9등급이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 저기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자기의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이끌어주는 것이 학교 교육의 목표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자, 미래사회가 원하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 자, 이거 대학에서 구체적으로 배우겠죠. 그러면 우리 지금 왜 2022 진학 박람회에서 이런 주제를 하게 되느냐. 자, 이 방송을 듣는, 이 영상을 듣는 우리 친구들 중에서 1, 2, 3등급에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인원이 많죠.
4, 5, 6등급 친구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7, 8, 9등급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7, 8, 9등급 친구들은 대학 못 갈까요? 아닙니다. 대학 갑니다. 아까 봤잖아요. 자, 그러면 저걸 가지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 정말 캄캄하죠. 저는 항상 이 장면을 강연할 때마다 보여주는데요. 진로가 뭘까요, 여러분? 진로가 길입니다, 길. 자, 이 화면과 이 화면을 보세요. 오, 훤해지죠? 다시 볼게요. 내가, 야, 너 지금 3점대인데, 너 지금 5점대인데, 야, 6점대인데 너 대학 갈 수 있겠어? 이런 말 하면 정말 뭔가 스트레스 쌓이고 힘들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딱 본다면 미래 사회에서 원하는 역량이 뭔데? 나는 어떤 거를 가지고 아까 그 분야에서 내가 이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을까? 이거죠. 분명한 거는 그때 여러분들은 현재 우리나라 사회의 구성원을 볼 때, 특히 인구면을 봤을 때는 분명히 여러분이 중앙이 아닙니다. 맞죠? 아래쪽이에요. 그 아래쪽에 있는 상태에서 나의 진로가 뭐냐? 자, 앞으로 지금 여러분들 제가 1시간 조금 넘게 강연을 했는데요. 아마 학생부 종합전형, 교과전형, 정시전형 또 여러 가지 어떤 흐름에 대한 유명하신 선생님들께서 계속 강연을 아마 공개를 하실 겁니다. 그 공개를 볼 때 반드시 잊지 마셔야 되는 건 뭐냐 하면 넓게 보세요. 매 눈이 뭐죠? 냉철한 분석도 있지만 멀리 바라보는 겁니다. 왜 우리가 대학을 가고 왜 우리가 어떤 학과를 택해서 거기에 가야 되느냐? 아까 2050년은 먼 훗날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정중앙에 있는 포지션입니다. 그 과정까지 내가 어떠한 그 길, 저 길은 다 달라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의 길, 공부가 중간인 친구들의 길, 공부를 좀 많이 어려워하는 길, 저 길이 저것이 분명히 미래 사회가 원하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 모습, 그 추구하는 모습을 우리 2022 진학박람회를 추구하는 이 모습에서 응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강원도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